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혈관은 서서히 막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왜일까요? 뇌혈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80%, 90% 막혀도 몸은 아무 경고음도 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뇌세포들이 산소를 잃고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뇌졸중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느낌이 없다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몸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뇌가 막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신호를 보내죠. 그 신호가 바로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72세의 이범수 씨는 평소 건강을 잘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른쪽 신발 밑창이 유난히 빨리 닳는 걸 발견했습니다. 요즘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렇겠지. 그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3일 뒤 아침 식탁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사라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5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범수 씨의 이야기 남 얘기가 아닙니다. 뇌졸중 환자 10명 중 8명은 발병 전에 다리 이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놓치죠.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그 순간 뇌의 한쪽 혈관은 이미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면 뇌졸중의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넘기면 다음에는 손이 굳고 말이 꼬이고 결국 몸의 한쪽이 멈춰버립니다. 무섭지만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가 순간적으로 휘청거리거나 계단을 오를 때 한쪽 다리가 유난히 버거운 느낌, 또는 다리 감각이 둔해지고 발끝이 차갑게 느껴질 때, 이건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서 다리로 전달되는 운동 신호가 약해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예방의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단 3가지 다리 신호만으로 뇌 이상을 미리 알아차리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하는 3가지의 긴급한 몸의 신호와 3시간의 골든타임 안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가이드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요즘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신 적 있나요? 그 말 한마디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당신에게 주어진 2번째 기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결코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죠. 그 첫 번째 신호는 바로 힘이 빠지는 다리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이상하게 한쪽 다리가 먼저 버겁다든가, 앉았다 일어날 때 균형이 살짝 무너지는 느낌, 혹은 다리에 힘이 순간적으로 풀려 휘청거리는 경험, 이런 것들이 바로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신호가 약해졌다는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릎이 약해서 그래.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래.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의 문제, 즉 뇌가 다리에게 움직여라라는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 왼쪽 뇌혈관,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 오른쪽 뇌혈관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우리 뇌가 구조를 요청하는 정확한 좌표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2번째 신호는 바로 감각의 이상입니다. 앉아있든 서있든 상관없이 다리가 계속 저리거나 특히 밤에 발끝이 찬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혈류가 아니라 신경 전달 자체가 느려진 것일 수 있습니다. 피부는 멀쩡하지만 뇌에서 내려오는 감각 정보가 중간에서 끊겨 있는 거죠. 그래서 발끝의 온도나 촉감이 달라지고 심한 경우에는 모래 위를 걷는 듯한 둔한 느낌이 듭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 단계는 훨씬 더 명확하게 옵니다. 걸음이 바뀝니다. 3번째 신호는 바로 걸음걸이의 변화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걸을 때 예전보다 보폭이 줄거나 한쪽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리는 경우, 신발 밑창이 한쪽만 유난히 닿는다면 그건 근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균형 신호가 흐트러진 것입니다. 특히 길을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평지에서도 중심을 잡기 힘들다면 뇌의 균형을 담당하는 소뇌나 중추 신경이 일시적으로 혈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이런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8세 여성분이었는데 요즘 신발이 자꾸 한쪽만 닳아요. 하시더군요. 진료 결과 좌측 뇌의 작은 혈관이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약물 치료만으로 회복되셨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절반의 마비가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걸음의 변화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혈류 이상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알람입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면 그냥 습관처럼 지나가 버리죠. 혹시 부모님이 걷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발을 질질 끌거나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움직이신다면 그건 체력이 아니라 뇌의 신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모습을 눈여겨봐 주세요. 뇌졸중의 전조 신호는 대부분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48시간 이내에 본격적인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6가지 중 지금까지의 3가지, 힘 빠짐, 감각 이상, 걸음 변화,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위험의 절반은 피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더 심각한 상황인 나머지 3가지 다리 경련 균형 상실 몸의 방향 쏠림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3번째 이후의 신호는 응급실로 바로 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당신의 가족을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 말씀드릴 3가지 신호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4번째 신호는 바로 원인 모를 다리 경련입니다. 밤에 자다가 다리가 저리거나 앉아 있다가 이유 없이 종아리가 움찔거리고 심지어는 아무 이유 없이 다리가 덜덜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다거나 운동 부족이겠지 하고 넘기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다리가 아니라 뇌가 떨고 있는 겁니다. 신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리 근육은 불규칙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즉,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명령이 끊겼다가 이어지는 상태. 바로 뇌혈류 이상이 시작된 겁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다리가 가끔 혼자서 떨려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네요. 검사 결과 그는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뇌가 잠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이 증상이 반복되다 보면 며칠 내에 뇌경색으로 이어질 확률이 70%에 달합니다. 다음으로 5번째 신호는 바로 균형 상실입니다. 걸을 때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거나 일어서자마자 벽을 짚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몸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면 손해나 전정신경의 혈류가 잠시 끊겼다는 신호입니다. 한쪽으로 쓰러지듯 균형을 잃는 건 뇌가 몸의 위치를 정확히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대다수 환자들은 혈압이 낮아서 그렇겠지라며 앉아서 쉬지만 사실 그 몇 분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에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바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균형 이상이 반복될 때는 절대 혼자 걸으려 하지 마세요. 앉아서 증상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기보다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6번째 신호는 바로 몸의 방향 쏠림입니다. 길을 걸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일직선으로 걸으려는데 점점 비뚤어지는 경우, 이건 단순히 근육이 약한 게 아니라 뇌의 한쪽 운동신호가 완전히 불균형해진 상태입니다. 특히 왼쪽으로만 돌아간다거나 한쪽 다리가 자꾸 뒤로 끌린다고 느낀다면 그건 이미 뇌의 반대쪽 혈관에서 문제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신호는 가볍게 보이지만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 증상을 먼저 겪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한쪽 마비로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뇌가 보내는 6가지 다리 신호입니다. 그중 4번째부터 6번째는 응급 단계, 즉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수준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뇌경색의 전조 단계인 일과성 허혈 발작은 몇 분 만에 회복되기도 하지만 72시간 이내에 본격적인 뇌경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잠깐 이상했다가 괜찮아졌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건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다음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째, 다리 감각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면. 둘째, 한쪽 다리의 냉기나 경련이 반복된다면. 셋째, 평지에서도 중심을 잃고 자주 비틀거린다면. 넷째, 신발 한쪽 밑창만 유난히 빨리 닳는다면. 다섯째, 가족이 걸음이 이상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병원이나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단 3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넘기면 뇌세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위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부터라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리의 떨림, 균형의 흐트러짐, 걸음의 비틀거림. 그 모든 건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이에요.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지금까지는 몸이 보내는 경고를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그 경고를 막는 방법, 즉 스스로 뇌를 지키는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뇌경색은 생각보다 단순한 습관 하나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잘 돌보고 관리해주면 그 즉시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병원비가 들지 않는 가장 강력한 예방약입니다. 첫째, 물입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만으로 혈액은 훨씬 부드럽게 흐릅니다. 물은 뇌의 청소 부이자 혈관의 윤활유입니다. 반대로 물이 부족하면 피는 끈적해지고 좁은 혈관 안에서 더 쉽게 엉겨 붙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물 한 잔이 중요합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피가 가장 진해지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뇌경색이 새벽과 오전 사이에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걸음입니다. 걷기는 뇌를 깨우는 최고의 약입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하루 20분, 이 습관을 3개월만 유지하면 뇌혈류 속도가 15% 이상 빨라집니다. 이건 약보다 강한 변화입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다며 거의 누워 지내셨죠. 그런데 하루에 10분씩만 걸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주 후 발끝 저림이 사라지고 수면이 깊어졌다고 하셨어요. 걷기는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혈류의 리듬을 되살리는 행위입니다. 걷는 동안 발바닥의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 심장과 뇌로 피를 밀어올립니다. 그래서 걷는 사람은 뇌가 젊다는 말이 생겼죠. TV를 보기 전, 스마트폰을 켜기 전 단 20분만 걸어보세요. 그 20분이 뇌를 살립니다. 셋째, 식단입니다. 소금은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늘리세요. 바나나, 시금치, 두부, 미역 같은 식품은 혈관 벽의 긴장을 완화시켜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기름보다 더 조심해야 할 건 당입니다. 과한 단 음식은 혈관을 빨리 굳게 만들죠. 나는 단 걸 안 먹어요. 하시는 분도 과일 주스나 빵, 커피 믹스 속 당을 꼭 확인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설탕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단 3분만 투자하면 뇌경색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자가 점검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양쪽 다리 힘 비교하기. 한쪽 다리가 느리게 반응하거나 살짝 밀리는 느낌이 들면 기록해 두세요. 둘째, 발끝으로 10초 버티기. 균형이 무너지거나 떨림이 있으면 그건 혈류 신호입니다. 셋째, 눈 감고 제자리 걸음 30초. 방향이 한쪽으로 틀어지면 뇌의 균형 감각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이 3가지를 매일 아침 반복하면 다리뿐 아니라 뇌의 상태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병을 막는다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병원 가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뇌경색은 한 번만 늦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괜찮다는 말이 내일의 마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물을 마시고 걷고 다리를 점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삽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조용한 외침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예방의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단 3일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의 안쪽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1.5리터 물 나눠 마시기, 하루 20분 걷기, 짜게 먹지 않기. 그 짧은 반복이 뇌혈류를 서서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숨이 조금 가빠지던 순간들 속에서 뇌는 다시 리듬을 되찾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엔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손끝이 차가웠는데 요즘은 눈 뜨자마자 몸이 가볍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정말로 혈류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주쯤 지나면 몸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고 발끝이 끌리던 걸음이 사라집니다. 의사들은 이걸 미세순환 회복이라 부르죠. 뇌로 가는 작은 혈관들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70세든 80세든 몸은 여전히 회복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복의 스위치를 당신이 눌러야 하는 것뿐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의 김성진 씨는 오른쪽 다리 저림이 심해 검사를 받았지만 큰 이상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이 아니라 습관을 먼저 바꿔보세요. 그분은 하루에 물 8잔, 그리고 저녁마다 2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2달 후 그분은 웃으며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발끝이 따뜻합니다. MRI를 찍어보니 막혀있던 미세혈관 일부가 실제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의학적 수치로도 증명된 변화였죠. 여러분,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걸 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쁜 걸 계속하면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건 갑자기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치료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물, 걷기, 식단 조절,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를 살리는 의학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몸의 변화는 느리게 오지만 한번 돌아서면 오래갑니다. 처음 며칠은 귀찮고 지루하겠지만 그 뒤에는 몸이 먼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걷지 않으면 어딘가 불편하네. 물을 안 마시니 머리가 무겁네. 이건 당신의 몸이 회복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이제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느낌으로 건강을 확인하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어제보다 덜 피곤하다면 그건 당신의 뇌혈관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이 늦지 않았습니다. 뇌혈관은 단단하지만 당신의 습관 하나에 언제든 새 길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건 병원이 아닌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가 조용히 보내는 경고 신호와 그 신호를 다리가 어떻게 대신 알려주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힘이 빠지는 다리, 감각이 둔해진 발끝, 걸음이 흐트러지는 몸의 중심. 이 모든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혈관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일찍 알아차린 사람은 대부분 완전히 회복합니다. 단 하루, 단 몇 시간만 빨랐어도 마비나 언어장애 없이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이미 말하고 있었는데 내가 듣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통계로 보면 뇌경색 환자 10명 중 8명이 발병 전 다리 이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24시간 안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증상을 인지하고 바로 병원에 간 사람은 90% 이상 완치에 성공했습니다. 이 숫자는 의학이 아니라 관심의 결과입니다. 뇌혈관은 한번 막히면 치명적이지만 막히기 전엔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신호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물을 조금 더 마시고 걷는 시간을 10분만 늘리고 아침마다 다리의 힘을 확인하는 그 작은 습관.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뇌경색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사람,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걸음걸이를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친구에게 요즘 다리에 힘 빠지는 일 없지? 하고 물어봐 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계속해서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당신의 내일을 그리고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꼭 기억하세요. 뇌는 말이 없지만 몸은 언제나 대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지금도 뇌를 대신해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면 그건 이미 치료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